지금 이제 심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그 경기장이랑 용어들 나와 있거든요. 이 용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익히셔야 그 나중에 규칙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페널티 에리어라든지 뭐골 에리어라든지 그런 거 아셔야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칙들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용어는 이제 각자 조금씩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서클이 왜 있는지 알아요? 왜? 그 서클이 그 페널티 에리어에서 10야드가 공시가 10야드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 한 거예요. 제가 아니 페널티 에어리어 서클 그러니까 페널티킥 하는 데서 다 보면 그 바로 뒤에 있으면은 더 저거 하잖아, 빠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해가지고 다 10야드밖에 안 돼. 아 그래서 이 이게 페널티 에어 이 서클 뒤에 있으라고 해놨다 이거지. 일단 TS가 먼저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은 그때 보충 설명하죠. 예, 가운데 센터 서클 보시면은 이제 그 원 서클 반지름이 10야드거든요. 혹시 이제 프리킥 할 때 10야드 달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자기가 얼만큼 가야지 10야드가 모른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한번 재보시고 내가 몇 그램 정도 가야 10야드다 이 정도 익혀주시면 좋은 팁이 되실 겁니다. 대충 이건 용어 때문에 붙여놓은 거고요. 됐어요. 내가 앉아. 앉아 괜찮아. 안 앉아. 다음 이제 옵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옵사이드.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몸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팔이나 손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그 상대방 진영에 있고 그리고 공이랑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상대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골키퍼가 제일 마지막 수비수긴 한데 가끔은 수비수 골키퍼가 더 앞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 수비수보다, 그러니까 그 꼭 골키퍼가 기준이 아니고 꼭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수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골키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수고 상대방이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한 명, 그러니까 네, 두 명, 그쵸, 2명 이상 무조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세컨드 라이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같은 동일선상에 있거나 마지막 2명의 선수랑 동일선상에 있을 경우 같은 말인데 거의 동일선상에 있을 때는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더 앞으로 나와야지만 옵사이드. 정확하게 같은 선상에 네. 있으면 옵사이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이드 심판들이 잘 보셔야 돼요. 머리가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사실 옵사이드. 근데 팔은 아니고 팔만 빼고.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볼을 그러니까 넣을 수 액션이 있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봤을 팔은 때 볼을 못 넣잖아. 그냥 거의 동일 선상에 있으면은 거의 옵사이드 안 발이- 해야 된다 이거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했잖아. 손이 아니니까 손으로는 공을 못 넣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을 넣을 수 있는 파트만 파트만 그거만 업사이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 동일 선상에 있는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 선상이라 치면은 그냥 업사이드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그거는. 우리끼리- 선수의 재량이니까 그 주심의 재량이니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안 불러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본인 팔에 다음 장 넘어가실게요. 그다음에 이제 옵사이드 반칙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자기 동료에 의해서 볼이 플레이 손은 터치된 순간 그 다음의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관여했을 때만 처벌받는 거예요. 플레이할 의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자세한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이제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해서 플레이에 간섭했을 때, 그럼 이제 왜 저기 옐로 카드를 받는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옐로 카드는 아니에요. 옐로 카드가 왜 나와 여기서? 반칙이라고. 옵사이드. 반칙. 언제 옵사이드를 선언하는지 심판이. 이건 왜 옵사이드 갑자기 반칙. 옐로 카드가 나와 여기서? 옐로 카드. 아니 잠깐만 나 언더스탠이 안 되는데 지금 지금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여 플레이를 간섭했을 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옵사이드 가장 쉬운 거. 옵사이드 위치했을 때 패스하면은 그 사람이 플레이 하려고 하거나 혹은 공을 만졌거나
그러면은 알고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 아니 모르고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플레이는 무조건 그러니까 업사이드 업사이드 포지션에 있었는데 이거는 플레이를 하면은 당연히 업사이드지. 이거는 간다. 전제 당연히 조건이 무조건 업사이드인데 예. 그걸 플레이 어떻게 하면은 옐로 카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옐로 카드가 왜 나와? 업사이드 했다고 옐로 카드 받는 건 그거 없어. 말고 업사이드 안돼 의도적으로 알고 알면서도 업사이드는 옐로 카드 반칙이 아니에요. 내 얘기는 업사이드 알아 얘가 알면서 일부러 그냥 괜히 열받아갖고 플레이를 하면은 옐로 카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딜레이 이미 선언을 했는데 그게 더 딜레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심판이 딜레이 키스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 예를 줄 그걸 수도 있어요. 물어본 거야. 옐로 카드 줄 수 있나 없나? 그거는 나중에 다 더 얘기하고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줄 수 있나 없나? 그거를 그 중요해 그게. 괜히 가갖고 뺑 차고 그러잖아. 다 듣고 나서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질문은 나중에 하고 질문은 나중에. 네, 첫 내가, 번째는 내가 원래 심판 잘 봐. 근데 업사이드 내가 요즘 업사이드 정확한 게 뭐야? 첫 번째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업사이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해했을 경우, 인터피어링 했을 경우인데 그게 첫 번째로는 그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해가지고 상대방이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거, 인터피어링하는 거 그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키퍼 시합을. 네, 골키퍼 앞에 상대팀 선수가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데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시야를 방해해서 골이 됐다. 그럼 이것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도 플레이 안 했어도 옵사이드가 될 수 있어요.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옵사이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키퍼 앞에 가만히 서 있어도 골키퍼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업사이드를 줄 근데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꼭 옵사이드 위치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업사이드 위치에 있어요. 근데 또 자기가 플레이를 안 해도 골키퍼를 방해를 하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고 만약에 20으로 보면은 진짜 보기가 되게 어려워. 어렵지. 솔직히 그치. 중간에 있어도 보기가 어려운데 옆에 있으면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안 하자. 아주 아비어스 할 때만. 맞아. 옆에 사이드 심판들이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1심에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업사이드 부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있어. 나 한 번 불렸어. 누가? 내가. 누가 불었어? 나야 나. 아, 자기 잘난다 언제나. 오케이 넘어가. 살짝 넘어가. 내가 키가 작아서 시야를 가릴 수가 없네. 앞에가 질환이었지? 근데 그게 꼭 원리가. 시야뿐만이 아니고 진로 시가 아니 그러니까 방해를 그러니까 가돌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시야를 방해해서도 이게 업사이드가 되지만 이 사람이 이쪽에 있어서 시야가 방해 안 됐어도 업사이드 걸릴 형이. 왜냐면 얘 때문에 골키퍼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앞에서 막 껄쩍거리면은 방해되지. 아마 내가 불렀을 거야. 그래도 맨날 해 근데. 그다음은 이제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을 때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갔어도 뭐 주문했어요? 여기 아니, 순댓국. 순댓국 주문했죠. 네, 맞죠. 옵사이드 여기 있었는데 상 하나 봐야 되겠는데. 이제 숟가락. 이게 그거죠. 남자 하나 있네. 업사이드 여기 하나 위치에 있습니다. 있었을 때 상대방한테 공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순간이거나 넘어갔어도 플레이하려고 이제 뺏으려고 가면은 그거 그것도 옵사이드가. 될수 있어요. 오 마이 갓. 그건 진짜 완전 처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의도를 무조건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공이 아니고 수비수가 공을 갖고 있는데도 옵사이드 위치에서 그걸 뺏으려고 상대방이 되면 뺏으려고 하면. 옵사이드를 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오, 아예 근데도 의도를- 몰랐지? 뭐라. 이거는 서프라이즈인데? 나도 그걸 그래.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르지. 집에 교육 받으면 알겠지. 그럼 우리 배웠어. 우리 우리 팀이 패스해서 패스했는데 아니지, 상대수가 아니. 뺐고 내가 그걸 뺏으러 가면 옵사이드 위치에서 뺏었는데 옵사이드. 옵사이드니까. 상대 팀이 공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 옵사이드 위치에 있어서 갖고 걔를 뺏으려고 플레이를 하면 그것도 옵사이드란 얘기야. 아예 처음부터. 그럼 아, 그러면 우리 팀이 굳이 그 패스를 안 상황이 하고. 일단 그 옵사이드 상황이 내 앞에 상대방이 한 명이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봐요 내가 설명해 줄게. 아, 이게 얘가 상대방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다. 아니 얘가 업사이드를 했어. 근데 업사이드 그게 포지션- 얘한테 안 가고 얘한테 갔어.
근데 이걸 뺏으려고 가면 그것도 업사이드라는 얘기니까. 이게 전제 조건은 다 그래. 그거는 뭐 업사이드 그거 위치 있을 몰랐어. 때가 전제 그거는 말이 조건. 돼요. 그 근데 이제 하는 거야. 그건 알아요. 두 명이 있어도 이 사람이 가면 그것도 업사이드 이쪽에 업사이드 있었잖아요. 그거는 말이 돼요. 말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이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건 진짜 생소한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비슷한 거라서 바로 할게요. 가까운 볼을 플레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이거 약간 비슷한 건데요. 비슷한 거네. 근데 만약에 멀리 있었다, 엄청 멀리 그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되게 멀리서 쫓아왔다. 근데 그것까지는 업사이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업사이드를 부를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플레이인데 뺏으려고 가는 거. 그렇죠. 뒤에 있다가 업사이드 위치에서 뺏으려고 가면은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괜찮은데 아무 짧은 시간 안에 다이렉트로. 네,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볼을 주려고 했는데 얘가 앞에서 가로챘어. 근데 얘가 이거 뺏으러 가려고 그래도 얘가 움직이면 없어야라는 얘기야. 무지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걸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턴이지. 짧은 턴. 유줄리 보통 이제 얘가 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고 수비수가 받은 거지. 근데 얘가 얼른 뺏으려고 하면 그것도 업사이드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거는. 그 텀이 굉장히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당연히 짧겠지. 이거는 그냥 터치라인이나 골라인 밖에서 있었는데 들어와서 뺏었어. 그것도 근데- 옵사이드? 그거 그 사람이 업사이드 포지션에 있으면은 근데 그 상대 진영이라는 개념이 상대방 골라인 밖 그리고 터치라인 밖다 아예 경기장 밖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경기장 선 밖에서 밖에 내가 나가서도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성립이 되겠지. 라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업사이드 포지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밖에 있을 때는 상관이 그거 왜 나갔어? 왜 나갔어? 걸 받고 들어가야 돼. 왜 나갔어? 업사이드 안 근데 하려고. 그 나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플레이 하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나가게 아니라 플레이 하다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금방 상당히 라인이 금방 들어오면 있지. 되지만 지가 일부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거는 옐로 카드. 응. 나갔다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나가. 근데 그럼 다시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허락 없이 그러니까 막 뛰어가다가 슬라이드 태클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다시 들어온다. 그거는 괜찮은데. 근데 뭐 고의적으로 일부러 나갔다 그런 거 아니야. 숨어 있다가 그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골키퍼가 이제 공 찰라고 하는데 가 빼가지고 골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비수가 여기가 골대고 수비수가 여기 둘 있는데 얘 하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숨어 있어. 뭐 이렇게 처져 있었어. 무슨 일은 모르겠지만 근데 공격수들이 이제 공격을 와. 그럼 얘가 뒤에 있으니까 공격수가 여기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몰래 이렇게 뭐 골라인 밖으로 나가. 그럼 얘가 안 보이니까 얘가 업사이드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심판이 얘를 봤을 때 얘는 옐로 카드. 의도적으로 숨어 있으니까. 일부러 나갔어. 여기 업사이드 만들려고 일부러 나갔어. 오케이,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 것도 이제 나가려면 연호처럼 이렇게 나가. 밖으로 나가. 여기는 은근히 여기는 비싼 데이 많네. 그걸 권장하네. 이 양이 다시 되게 들어오지 많아. 마. 양이 되게 많으니까 빨리. 빨리 해. 여기 9시에 끝나야 돼. 몇 9시에 시야? 끝나야 돼. 몇 시야 지금? 8시 15분. 옵사이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다음 명백한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에 확연히 영향을 주는 행위.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그냥 업사이드 위치에 있을 때 상대방한테 가서 그 사람이 이제 플레이할 때 뭐 다른 행동을 하는거나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것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상대 선수를 방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상황이 이제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바, 뭐 심판이나 상대 선수에 맞고 다시 튀어나왔거나 아까 말했던 굴절이 됐을 경우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했을 때 우리 편한테서 패스가 간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굴절이 그런 거거든요. 굴절이 돼서 우리 팀한테 이득이 업사이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을 때. 그렇죠, 있었을 때. 그리고 골포스트에 맞고 나오거나 뭐 상대 선수 뭐 심판에 맞고 나왔을 때 그 사람 업사이드 위치에 있던 사람이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업사이드. 또 업사이드. 차는 순간에 업사이드 위치에 그쵸. 있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업사이드 된다는 그쵸. 얘기 아니에요. 99%. 네. 그 다음에 이제 볼을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세이브한 경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골키퍼가 세이브한 경우가 있죠. 세이브는 골포스트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골키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도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골이 맞아, 들어가는 맞아. 걸 몸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 맞아.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플레이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세이브 상황이라고 볼 때는
그런 거니까 의도적으로 플레이한 거는 아까 업사이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는 세이브한 경우 골대에 들어가는 걸 막은 경우에만 업사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세이브란 말은 골이 들어가는 걸로 막는 거 수비수가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런 적 많이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응.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골키퍼가 세이브를 많이 하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슈팅을 찼을 때 그 상대방이 어디 있냐 저거. 업사이드 위치선에 있어서 볼을 받았으면 무조건 업사이드. 그때 이제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 업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그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이나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한 거라면 이제 업사이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핸드볼을 했더라도 이제 뭐 어드밴티지 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 상대 팀이 의도적인 플레이를 했을 경우는 업사이드 안 부르고 바로 할 수 있다. 밑에는 이제 세이브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업사이드가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골킥이랑 트로인이랑 코너킥 할 때는 업사이드가 없습니다. 골킥도 골킥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 있어도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볼이 필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리플레이 되는 볼은 업사이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킥은 그거 아니잖아. 맞아요. 골킥도 골 엔드라인을 막아서 넘었을 때 볼 놓고 차는 아. 펀트 말고 들고 차는 거 말고 들고 차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놓고 찰 때만 놓고 찰 때만. 들고 차는 업사이가 있고 그러니까 펀트 그건 펀트고 골킥이 아니고 골킥이 아니고. 나간 거를 놓고 찰 때는 업사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간 거 놓고 찰 때는 엄청 많이 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이 정확적 좋으면. 골키퍼 앞에 있어도 돼. 일심이 골키퍼가 왔어. 힘이 좋으면. 일심이 왔어. 그렇게 멀리 찰 사람이 없어. 일심이 근데, 골킥으로 하프라인 근데 넘길 사람 이거는 없어. 그냥 보통 지금 축구하는 애도 많이 몰라. 골킥은 업사이드가 있는지 그렇지. 없는지. 나는 이거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공이 필드 이건 알아. 그거는 업사이 없는 거 알고 코너 다시 때문에 아는데. 리플레이를 해야 되는 근데 경우.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안 차, 그만큼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별로 모른다고. 별로 차는 사람 뭐 몇명 있지. 없어. 없지. 아주 브라이언 태영이가 할 수. 다음 넘어갑시다. 태환이? 태원이. 업사이드 했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옵사이드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인드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언제나 업사이드면 왼발을 올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네시아의 뜻이에요. 왼팔이야 오른팔. 오른팔 왼팔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일단 팔을 올리면은 옛날에는 그랬거든. 직접은 오른쪽이고 뭐- 간접은 왼쪽이고 그랬거든. 아니 그랬어요 옛날에. 무슨 업사이드는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드가 아니라 간접 프리킥은 그냥 간접 손을 프리킥. 다 올려 들고 있으면 선수들이 다 사인을 보고 이게 간접 프리킥이구나. 그런다고 뜻이에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보통 근데 손을 업사이드는 내리고 있으면은 직접 프리킥이 가능한 거니까는. 그거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거 아니야. 저희 삼심제로 하는 거죠?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은 무조건 만약에 원래 안 들고 있다가 인들어있는데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차야 돼. 심판이 원래 올려 들고 있어야 돼. 이심제 끝날 때까지 찰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다음 뭐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터치가 그러니까 차고 나서 퍼스트 터치가 그러니까 인도랙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야. 사람도 보면서 들고 있잖아 심판들이. 몰랐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상대 이 선수들이 신호인데 이게 직접인지 옵사이드인지 반칙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야 신호. 근데 원래 룰이 이걸 들고 있고 만약 심판이 까놓고 안 들고 있다가 골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걸 무효시켜 다시 해야 돼. 그걸 인도랙은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라 이거야. 원래. 간접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을 차서 누구 하나가 터치할 때까지. 그러면 형 프리미어리그 봐봐. 심판이 업사이드 하면 주심이 갖고 있어. 그 그다음에 선수들이 업사이드를 다 손에 다 들고 있잖아, 그래서 심판이. 업사이드다라고 알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차잖아. 차고 난 다음에 이제 퍼스트 터치 하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내려요. 주심이. 진짜 바뀌었어. 만호경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만호경은 나하고 이심제를 보고 있지. 근데 만호경이 이제 거기서 업사이드 나서 간접 프리킥 올리지. 그럼 나도 이렇게 올려. 같이 올려줘야 돼 둘이서. 같이 올려주는. 원래 뭐 우리가 그러니까 주심이 한 명 있으면 가운데 있는 거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뭐 잘한 거를 보여주려면 이거를 궁금하면 돼. 사이드 부심이
그 드로잉 되면 이렇게 뒤 들고 있잖아. 방향을 가르쳐. 그때도 퍼스트 터치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 그거는 걔가 그거 보통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어디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서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중간 정도 하면 요 정도 있고 바로 앞에 있으면 이렇게 주심이 깃발을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주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공격 간다.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고. 부심을 하면 아까 지금 네, 그 거기 주심이 이제 아까 보니까 부심이 그 하는 동작 같은 거 여기 안에 있어요. 아까 공부하세요. 이거는 수신호 나오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면 될 집에 거예요. 가서 보시면 되고 옵사이드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부심 같은 거 없으니까 네, 네. 뭐 지금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명이서 20 보니까 그거만 생각하고. 주심처럼 하시면 돼요. 주심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업사이드 했을 때 들고 있으라. 그리고 맞을 때까지 맞으면은 그냥 한 사람이 넥스퍼스 터치하면 이제 내리라. 다음 그렇게 해서 네. 업사이드가 이제 이게 말로만 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A 선수 보이시죠? A 선수는 업사이드예요. 그리고 B 선수는 언사이드고 두 선수가 이제 여기 공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쪽 방향 그 공을 차는 방향으로 패스를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이제 공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A 선수는 터치를 안 하고 B가 터치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B에 있는 언사이드 선수가 먼저 가서 공을 찼기 때문에 이 업사이드 성공이 달리가는 걸로는 옵사이드가 아니다 이거지. 둘 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터치를 해야 보지 된다, 이거.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를 보고 막 그냥 바로 불어버리면 B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터치할지 모르니까 터치하는 순간에 불던지 아니면 좀 지나서 부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애매한 게 이제 두 선수 가운데다 공을 주는 거죠. 두 선수 같이 뛸 수 있지만은 업사이드에 있는 선수보다 언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먼저 가서 공을 가져가기 때문에 업사이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중앙에 있다가 이제 그 수비수가 볼을 먼저 터치했어. 근데 실수로 그 상대방한테 볼이 가버렸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는 게 상대방 어디 업사이드 포지 옵사이드 포지션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공을 찼단 말이지. 그러니까 디플렉션이 아니고 전문이 없는 실수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욕먹고 실수했다고. 전에 나왔지만 업사이드가 성립되는 거는 같은 팀한테서 패스를 받았을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다른 팀이 패스를 줬으면은 그건 업사이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다음 2번 보실게요. 그다음 2번은 이제 1번 선수가 1번 선수가 2번 위치로 갈 때인데 그 공을 킥을 했을 때 1번 선수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공을 터치를 안 하고 그냥 공이 나가버렸을 경우에는 업사이드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골킥으로 합니다. 업사이드지만은 이거 흔히 있는 그러니까 거. 플레이가 없으니까는 업사이드를 선언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일어난 얘기고 아니고. 3번 보실게요. 이게 아까 성준이랑 얘기했던 그 예시고요. 네. A 선수가 업사이드 위치에 있을 때 골키퍼의 시선을 방해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업사이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여태껏 그냥 반칙으로 부르지 않았더니 반칙이 아니고 업사이드로 부르어요. 맞습니다. 반칙, 업사이드도 반칙이에요. 업사이드도 반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골키퍼 플레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반칙이라서 부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어떨 때 그거 들을 수 있고 업사이드 부를 수도 있었구만. 아니야 이게 업사이드야.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모를 때는 이거 부르면은 골키퍼 시선 방해하고 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업사이드인지 알겠어 모르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4번 보실게요. 이제 A 선수가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을 때 방해했다. interfere. B 선수를 방해함으로써 킥을 했을 때 이제 뭐 맞고 나가거나 이런 영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B 선수를 방해했기 때문에 맞고 나가도 업사이드. 네,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잘 쏘았을 코너킥가 아니고 이건 업사이드 그러니까. 만약에 영향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잖아.
짧은 시간에 그 영향을 주고 상대방 영향을 줬으면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코너킥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없으면 문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이브 상황이고요. 골키퍼 A가 슈팅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B 선수가 이제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을 경우 공이 이제 골키퍼가 세이브를 하고 B한테 갔을 경우는 업사이드. 아니 얘가 A가 찼을 때 네, 찼을 순간 차는 순간에 얘가 업사이드 라인에 있으면 골킥 맞고 나와도 업사이드라는 얘기야. 저 세이브 상황이기 때문에 골키퍼를 맞고 나오거나 골대를 맞고 맞고 나와도 업사이드가 이거 아니야. 공 차는 순간에 근데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골킥 맞고 나오면 안 분다고 우리 그냥 당연히 업사이드. 아 불러. 안 보는 게 어딨어 형. 그냥 동네 축구에서. 아 동네 축구는 그러겠지. 야 지금 우리가 프리미어 얘기하는 건 동네 축구 얘기하는 거지. 우리 1심에서는 불렀는데. 아또 잘났죠. 그렇지 다 같이 성준이가 B 많이 해. 항상 앞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다 나오질 않아. 그러면 안 나오니까. 형은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별로 없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 그렇지? 영재님 잘 듣고 계시죠? 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이브 상황인데요. B 선수가 업사이드 위치에 있고 이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세이브한 게 아니라 C 선수가 세이브하는 경우에 이것도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 아까 설명했던 네, 그 예시입니다. 맞아. 수비가 세이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7번은 이제 A가 이제 공을 슈팅을 하는 순간이고요. C는 업사이드 위치에 있고 B는 언사이드 위치에 있을 때 C가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언사이드에 있는 B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공을 가지러 갔을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예시랑 비슷한 경우인데 세이브를 했더라도 B 선수가 이제 공을 잡았을 때 언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잡았을 때 업사이드를 안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있네. 만약에 여기서 C가 공에 달려가서 그냥 공 앞에서 딱 멈췄어. 달려가도 상관없어. 터치만 안 하면. 왜냐면 근데 B가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데 B도 같이 갔다. 그리고 결국에 터치는 B가 했다면 업사이드가 아닌 이거 거죠. 애매하네. 시가 막 차는 척하고 공만 안 만지면 돼. 이게 아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옵사이드 있을 때 1번하고 프로에 비슷한 되게 많아요. 가는 척하면서 뒤에서 막 달려오고 그럼 수비수들이 갑자기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사이드 1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축구에서 업사이드. 옵사이드 없으면 편하지 심판들은. 골키퍼 옆에 스트라이커가 있지. 계속. 성준 스타일이야. 홈축구가 되는 거지. 이번 주간 8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굴절, 디펙션 B가 업사이드에 있을 때 A 선수가 공을 차서 상대방의 몸에 맞고 가도 네, B 쪽으로 이제 공을 흘렀을 경우 그래도 업사이드. 업사이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선수가 만약 근데 의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괜찮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제일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공이 넘어오는데 막 헤딩해서 넘어가는데 제대로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업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간다.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아닌 거지 아니게 되는 여기서 이게 제일 헷갈리네.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디플렉션이야. 그러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선수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순간에 그 애매한 거기에서 심판 끝발을 부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옐로 카드 있으니까. 9번은 뭐예요? 이게 9번은 마지막 예시고요. A가 C가 업사이드에 있고 일단 B는 하나예요. 원 포지션에서 B2로 옮겨 이제 가는 옮긴 경우 거야. A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 어. 이제 B한테 패스를 하고 어. B가 드리블을 쳐서 앞으로 갔고 갔다가? 이제 C 선수는 업사이드 위치에 있지만 볼보다는 뒤에 있잖아요. 상대 그 마지막 두 번째 선수보다 앞에 있지만 볼이 일단 그 마지막 두 번째 선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볼이 이제 업사이드 라인이 되잖아요. 아시죠? 그 수비수가 다 없을 때 상대방 한 명만 볼 남았을 때 네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볼이 이제 마지막으로 업사이드 라인이 되니까 선심은 이제 볼을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 선수가 두 번째 선수가 없으면 볼을 라인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약간 안 가는 거. 이거보다 아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A가 지금
저기 B한테 패스를 했잖아. 그렇죠. 그 순간에 그럼 C가 어디서 있었다는 거야? 업사이드에 위치해 거기 있는 거죠. 업사이드에 있었어. 근데 얘가 몰고 가다가 얘한테 패스하면 업사이드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죠. 업사이드 그러니까 아니라 볼보다 뒤에 있잖아요. 패스한 지점을 봐. 패스한 지점. 그러면 공이 얘 뒤로 가면 뒤에 가면 업사이드 아니야. 뒤로 줬잖아. 공격수가 볼을 몰고 가면서 수비를 다 제꼈어. 골키퍼가 있어. 어. 수비가 다 제껴진 상황에서는 이 볼이 업사이드 라인이 되는 거야. 볼이. 근데 공격수가 둘이 가는데 골키퍼랑 이제 2대1이야. 수비는 다 제껴졌어. 그러니까 공이 업사이드 라인인데 얘가 앞에 가 있어. 패스하면 업사이드지. 근데 볼보다 뒤에 있는데 패스하면 업사이드가 아니란 말이야. 1대1 상황이 올 때 옆에 있는 선수가 형님 이게 많이 있잖아. 이런 경우가 손흥민이 많잖아. 혼자 가서 이렇게 패스하는 거. 아니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야. 이게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이 아니,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거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렇게 나는 그건 내가 알아. 이게 이런 거 알아. 왜냐면은 내가 설명을 잘해줘서 알아. 이게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야. 그게 이제 골리가 있는데 얘가 몰고 가, 다 제끼고 몰고 가갖고 얘가 쫓아갈 거 아니야. 쫓아가는데 얘가 몰고 가는 애보다 얘가 더 앞에 있으면 업사이가 되는데 공보다 조금만 뒤에 있으면 패스해도 업사이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이게 되게 많이 생겨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 엄청 많이 프리미어리그 많이 생겨. 수비수가 있을 때는 업사이드 라인이 수비수를 이주해서 생기지만 수비수가 다 없을 때, 제껴서 없을 때는 볼 볼 위치가 골 업사이드 위치가 없어요. 이게 라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아이 근데 진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업사이드 포지션에 있는데 뒤로 패스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무슨 말이야? 누가 업사이드? 상관없죠. 볼 위치가 업사이드 골보다 뒤에 라인이니까.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업사이드 포지션에 있어도 뒤로 하면 상관이 없다 이거지? 아니죠. 그것도 이따가 타치. 우리는 업사이드예요. 타치. 그건 업사이드지. 안 했는데. 그건 업사이드예요. 왜냐면 뒤로 볼보다 앞에 있었으면 그렇지. 볼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앞으로 패스해가지고 보통 앞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업사이드가 되는데 앞에 있었는데 뒤로 와서 맞는단 말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볼 뒤로 줘서 근데 이럴 때는 업사이드 아니지. 지가 해놓고 지가 해놓고 다시 그 볼을 다시 볼을 만졌을 때는 업사이드. 뒤로 가버리면 이 사람 공이 안 되는데 업사이드 When he 되는 kicks it, when he kicks 한번 it. 업사이드는 업사이드. 아니 그러니까 지가 차놓고 지가 다시 손대는 거 지금 업사이드 팜이 말한 아니야. 거는 골키퍼가 다 제껴진 상황에서 패스했는데 잘못해갖고 뒤로 했어. 얘가 업사이드 있었는데 패스를 이렇게 안 주고 뒤로 했죠. 볼을 이렇게 뒤로 줬다는 거야. 그럼 얘가 넘어와서 이 볼을 그래서 잡았을 때 업사이드. 업사이드냐 아니냐를 업사이드죠. 물어본 건데 업사이드지. 자 왜냐면 업사이드 위치에 항상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볼을 기준으로. 볼을 찼을 때 이 사람이 기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볼을 뒤로 맞아, 맞아. 찼어도 이 그거- 사람이 업사이드니까 무조건 업사이드인데 업사이드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없을 수가 없어. 아니 그 패스 잘못하고 그래. 그러면 가기 전에 수비수가 걷어내. 맞아.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간 수비수가 걷어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수비수가 걷어내. 맞아. 보통 있을 수는 그거는 없지만 거의 그 뒤라는 개념은 아주 짧은 거리의 경우에는 수비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이야기. 일단 종이 항상 업사이드 그거를 중요한 거는 볼을 찼을 때 그 받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그게 업사이드냐 아니냐 업사이드가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사이드에 있다가 업사이드 아닌 위치에서 공을 받았더라도 아 이거 이제 공을 찼을 경우에 이 사람이 업사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업사이드야. 애매한 나도 헷갈려. 거. 애매한 거. 이제 다 제끼고 둘이 갔어. 근데 똑같은 현상이야. 공유선상은 That's not offside. offside 아니야. offside 아니야. 이제 파울로 가. 이게 업사이드 시간 아니야. 끝났는데 한 절대로 가지 아니야. 더 얘기 드리면 얼리 크로스 할 경우에 크로스가 앞에서 뒤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앞으로 오는 얼리 크로스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크로스를 보통 여기서 이렇게 뒤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앞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 수비보다 앞에 있을 경우에 업사이드가 되거든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크로스 할 때 무조건 그러니까 수비가 심판이 최종 수비 라인하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세컨드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 보통 그 다음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중간에 있어가지고 따라가기가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 확률이 딱 못 따라가. 막 하니까 내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수비수랑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업사이드에 대해서 뭐 네, 질문 업사이드는 있어요? 여기까지라서 이제 더 질문? 업사이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면. 없어요? 사이드가 제일 중요해. 핸드볼 나머지는 핸드볼. 핸드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핸드볼 같은 거는 핸드볼 위치가 커먼 센스. 여기 어깨나 여기 약간 이제 어깨 바로 밑에 겨드랑이 바로 밑에까지 잘 어디지? 핸드볼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핸드볼 보지 마시고 그렇지. 그 밑에만 이제 핸드볼 타고 보통 근데 이런 경우도 겨드랑이 있더라고. 딱 여기 보통 이제 팔을 붙이기는 이제 숄 슬리브 입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숄 슬리브 어깨를 저기까지 안 본다고? 어깨를 여기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겨드랑이 아니라? 했을 숄 때 슬리브 그냥 요 정도. 여기 핸드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어디 봐야 이거는 되는데? 어디 봐야 돼? 걸려서 이쪽을 이렇게 맞췄을 경우에 그냥 붙여가지고 이 정도는 어깨는 괜찮잖아요. 안 붙였지만 여기 맞았다. 거기는 아니지.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어깨는 불더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 보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팔을 해줘야 걸려서 이렇게 막 옆으로 지나가는 거 보면 팔을 No. 걸려서 쳤다. 이 핸드볼이 아니야. 정도는 붙어 있으면 핸드볼 아니야. 일단 붙어 있으면 일단 붙어 있으면 얼마나 잘 거의 안 나와. 걸려도 안 여기 불러. 맞는 거는 상관없다. 어깨는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아니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여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안 붙어 있을 때 얘기잖아 지금. 그다음 여기 핸드볼도 넘어가겠습니다. 핸드볼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의도적인 게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손팔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볼을 터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볼을 향해서 이렇게 일부러 막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볼 터치했을 때 의도적인 걸 떠나서 일단 팔이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퍼져 있거나 또 팔을 위로 올려서 여기 지나가는 경우에 팔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어도 맞으면은 핸드볼 파울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Natural position. 네, 그 태클을 그러니까 프로 경기 보면 태클을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도 팔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크로스 했을 때 팔을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의도적이 아니었더라도 몸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핸드볼 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연스러운 동작, 그러니까 너무 커져 있거나 내 몸에 비해서 너무 커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솔직히 커먼 센스로 제외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서 차가지고 그냥 와서 맞았어. 그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안 불러야 돼요. 이제 안 불러요. 영어로 이게 배울 때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운다 하면은 볼 투 헤드냐 핸 투 볼이냐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볼이 와서 손을 쳤는지 손이 가서 볼을 쳤는지를 오케이. 알겠어. 근데 프리미어리그도 어떤 때는 불러. 근데- 심판 제외하는 거예요. 심판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의도적인 게 있다 그러면 핸드볼을 부르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아까 말대로 너무 가까이서 차가지고 이 사람이 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맞으면은 아까 영어로 말했듯이 볼 투 핸이잖아. 볼이 와서 핸을 친 거지 손이 가서 핸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그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막 한 좁은 공간에도 공이 와가지고 4명 5명이 있는데 막 왔다 가다 그냥 순식간에 뭐 1초 안에 막 왔다 가다 몇 번 이렇게 부닥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와가지고 맞아가지고 탁 맞으면 그건 없애도 핸드볼 부르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나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일단 핸드볼 맞았으니까 부르냐 부르지. 부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냥 너무 너무 가까이서 피할 수가 만약에 없어. 피할 수 없잖아. 너무 빨리 와.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이 시점에 안 불러주는 게 좋다고 이 저는 시점에 생각해요. 내가 근데 불러도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근데 걸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상대방끼리 이제 다른 의견으로 싸울 거 아니야 그 순간에. 그지? 그 순간에 심판이 해야 될 역할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플레이볼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일단은 게임이 진행이 되고 죽어든다고. 그래서 심판이 그 역할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 앙배하지 말고 심판. 플레이볼, 플레이안 뭐 그렇게 하면 돼. 자기 의지를 확실히 밝혀야 돼요. 플레이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플레이볼. 그냥 이래야 돼요 그냥. 아니 말을 해주는 게 나아 근데 보통. 플레이볼. 아니 그러고 저기 뭐야 그냥 이래. 어쨌든 의사 전달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선수들이 잘 공을 볼 수 있는 한 손만 방법은 올려. 요새는 한 손만 올려도 돼. 한 손. 공격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조금만 비슷하게 맞아도 무조건 핸드볼 부르고 수비수가 했을 때는 맞아도 덜 부른다 뭐 그게 그 맞아요. 사실인지. 맞아요 그게 당연해.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아니 규정이 나와 있어. 근데 아니 저 공격수한테는 핸드볼을 그러니까 더 심하게 불고 예. 수비수한테는 좀 네, 그럴 놔둔다 그런 게 예,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아니 있어. There is a rule like that. 공격수는 일단 That's right. 만약에 맞아. 일단 자기가 골 넣을 때 일단 공이 여기 이렇게 있어도 여기 맞고 들어가면 그건 골 인정 안 해요.
맞아요. 고의가 있지 않아도 그 손이 붙어갖고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맞아, 뭐 맞아. 엑셀 맞아도 안 들어. 만약에 맞고 들어가면 맞아요.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맞은 다음에 떨어졌다가 네가 패스를 해주고 딴 사람이 있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고의적이지 않아요. 설명하는 게 그건데 득점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손을 맞고 들어가 득점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일부러 안 맞고 우연히 맞고 들어가거나 이래도 무조건 핸드볼 몸에 붙어 있어도 몸에 붙어 있어도 이거는 상관이 됩니다. 손에 터치가 있으면 맞고 들어가는 거. 바로 직접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오케이. 이 맞은 게 연관이 돼서 득점이 된다. 그럼 그것도 그 순간 핸드볼 파울을 볼 수 있어요. 그 몸을 득점이 붙였어도 그런다고? 이거는 손에 맞았을 때 이제 아니 이게 골이랑 몸을 연관이 돼 붙이고 맞아도 그런다고 그건 아니지. 그거랑 상관없고 그런 맞으면 건 핸드볼에 상관없고. 이거 붙이고 때문에 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핸드폰 파일은 아까 내가 좀 커먼 센스. 그건 어느 정도 가만 아니야 계속 해. 예를 들어서 붙이고 있어서 손으로 치울 수도 있잖아요. 붙여.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어쨌든 다 붙어 있더라도 이게 골에 연관이 되면 핸드볼 파울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손은 팔하고 손은 골을 넣을 수 없는 신체 부위잖아. 그 얘기만 생각하고. 핸드볼은 뭐 이게 그렇게 아무리 알고 이론적으로 있으면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럼 그 경기 상황에서 경기 많이 상황에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고 심판 재량이 많이. 근데 그거는 중요. 그건 오직 중요한데 던지는 데만 제가 쓰네. 아까 공격하고 있을 때 만약에 자기가 직접 맞아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골 인정 안 하는데 근데 공이 와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딱 맞았다. 그래서 뭐 떨어져가지고 딴 사람이 주워 넣어가지고 집어넣잖아. 그거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2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인정. 예. 오케이. 그 공격이 아니야.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손하고 팔로는 골을 못 넣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골을 인정을 안 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한 시간짜리야. 드로잉 드로잉은 언제 드로잉 주든가 저 이제 그림 잘 설명돼 있대. 아니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아니 그림만 보면 되겠더라. 뭐 여기서 내가 알린 거면 잘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스로인으로 상대방 골문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 상대방에게 스로인으로 무조건 골이 될 수 없습니다. 골킥을 주어지고 만약 골이 스로인에서 자기 팀 진영에 들어가면은 상대방의 코너킥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죠. 손으로 골 못 넣잖아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스로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기장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혹시 막 이렇게 세게 던지려고 몸 비틀어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이게 심하면 파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반대에 있고 이렇게 옆으로 던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던지는 방향으로 몸도 틀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다 하체까지 다 틀어야 돼요. 상체만 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알려줘야 돼. 두 발의 일부가 터치라인 위나 터치라인 밖 지면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 제가 라인 밟는 거는 괜찮대. 네, 밟는 거 괜찮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밟으면 안 이게 되지 바뀌어요. 않나? 계속. 근데 안 됐었다. 형님이 말한 그 옛날이 언제? 한 30년 40년 전에. 옛날에는 막 골키퍼한테도 패스하고 잡아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그런 옛날에 거. 내 기억나냐 그러고? 잡았지. 잡았어. 그리고 옛날에 골키퍼 터치를 내가- 골키퍼 백패스를 발로 손으로 잡는 걸 없앤 게 한 30년 전이야. 아니, 옛날에 만약에 그 드로잉 할 때 골키퍼한테 드로잉 골키퍼가 잡고 잡고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아 그랬어. 혹시 공잡고 6보 이상 못 뛰었잖아. 그리고 뭐 튀기지도 못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 옛날에? 백패스 골키퍼가 다 잡았었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축구하면 어떻게 재미가 있지? 드로잉할 때 그래갖고 없앤 거야. 그래갖고 이기는 팀이 툭하면 골키퍼한테 주고 골키퍼 잡고 막 그랬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 드로잉할 때 한 발이라도 그 안을 넘어서 필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발만.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예측해서 그런 그리고 사람 또 없는 것 같아. 공을 던질 때 머리 뒤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게 잘못 이게 스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공 던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스핀을 주면 안 된다. 그건 처음 듣네. 그다음 뭐 거의 안 이게 올라오죠. 두 손 머리 경기장을 나간 지점 그 지점에서 두 손을 머리 뒤에서부터 머리 위로 지나면서 이렇게 던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머리 뒤에서 이렇게 던진다고.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머리 뒤에서 이게 완전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여기서 오는 사람이 많이 나와. 머리 뒤에 있어야 돼. 명경이 가능하다 이래. 머리 뒤에서
조금만 던져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파울이라 그래 다 사람들이. 아니 여기도 괜찮다고 뒤에서 여기 거기는 괜찮지. 살짝 던져. 손만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머리 뒤에서 스카르코 오버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근데 어떤 다 사람들이 파울을 집에 그래. 넘어왔는데 시원하라고. 이 앞에서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파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넘어갔으면 사실 상관없다고 야. 생각해요. 근데 이 부자연스러운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툭 넣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린아이 파울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지 알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거 막 다 세게 잡아요? 하면 바닥으로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파울은 그거 아니잖아요. 파울 아니야. 그걸 근데 공이 이상하게 나갔다고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있어요. 사람 그 이렇게 한 다음에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근데 그게 이제 부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오다가 주춤거리는 것 때문에 파울로 보는 거지. 오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앞에 줄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머리만 넘어가면 되니까. 가까이 줄 때는 무릎 꿇고 몸을 낮춰서 던지면 돼. 무릎을 꿇는 건 안 됩니다. 아니, 무릎이 땅에 만닿으면 되잖아. 네, 두 발이 있어야 되고 무릎을 꿇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뭐 무릎이 땅에 닿지만 않으면 되지. 그리고 이 좀 수그리면 된다 이거죠. 낮춰서 이렇게. 스로인 이제 매드로 파울이 되면은 상대 팀으로 넘어가게 돼요. 상대 팀한테 이제 오케이. 넘어갑니다. 공격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드로잉 할 때 네. 자기 그 상체가 앞으로 막 구부러져서 그 전에는 괜찮다 그랬다가 요즘은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상체가 구부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상관없어. 전적인데. 형은 그렇게 하잖아. 난 괜찮아. 상관없어. 윗몸이 아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머리만 뒤로 가서 뒤에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공이 거. 머리 뒤에 있어가지고 머리 위에 그거 와가지고. 오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다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그냥 거기 세 개만 생각하면 돼요. behind, over 그리고 발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그저 던지고자 그거는 하는데 뭐, 반드시가 하다가 막 이런 사람 있잖아.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몸은 다리는 그대로 아니 뭐 몸은 그대로 있는데 머리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두 발이 지면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드로잉 할때 대동이 보실 때 끝까지 보시면 돼요. 대동이 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질 이쪽으로 때. 가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대로 움직여요. 트로인에서는 최소 2m 혹은 2야드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상대팀은 그리고 볼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잘못 던져서 라인으로 던지려고 해서 안으로 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리테이크하면 좀 그거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던지면 경기 안으로 인플레이가 안 됐기 때문에 드로인 하는 가까이 2m 이내에 상대방이 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거지. 카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나? 그렇게 앞에 있는 나만 사람 모르나? 앞에 있는 사람 뭐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뭐 누가 그렇게 앞에 사람 한 명 정도. 훔쳤거든요. 그다음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이게 스로인 선수가 또 터치를 할 경우에는 간접 프리 상대방의 간접 프리 이런 경우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한테 맞히면 되죠. 그리고 스로인 한 선수가 다시 들어가서 핸드볼로 반칙을 했다. 그러면 핸드볼은 직접 프리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상대방한테 그 일부러 이렇게 맞히거나 그런 게 어떤 때는 뭐 반칙이었다 어떤 때는 아니었다 하는데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스포츠맨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서만 반칙이 아니고 그거 일부러 어느 정도 세게 어느 정도 던지면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근데 옆에 가가지고 막 세게 이렇게 던지면 그런 어스페이죠. 근데 심판이 판단을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등 돌리고 저쪽에 있다 그런 게 등 맞춰갖고 내가 할수 있죠. 올라가고 그렇게 할수 그거는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반칙이 그러면 아니에요. 30년 전에 아틀란타 앤디가 그 지랄 해갖고 싸움 나갖고 할 수 있습니다. 시합하다가 못하는구나. 그 뛰어가는 거를 그 옆에 세게 앤디 던졌어? 등거리에다 딱 맞춰갖고 세게 떨어져갖고 세게 던졌어? 좀 약간 세게 던졌지. 이거 플레이하는데 그 새끼들 중지하고 싸우고 그랬다고. 지고 난리가 났다고. 앤디 그러거든 안 와. 그다음 참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발 위치 보시면 설명 잘 돼 있죠. 발이 하나라도 밖으로 넘어가면 선상에 있는 것까지 괜찮고 아예 넘어가면 하나라도 넘어가면 라인 밟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한 발이라도.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어떨 때 직접 프리킥이고 어떨 때 간접 프리킥이냐를 제가 해놨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직접 프리킥은 이제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좀 신체 접촉이 있거나 특별한 핸드볼이. 경험을 그러니까 간접 프리킥을 보시고 아닌 거는 다 직접 프리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디어.
간접 프리킥은 직접적인 터치가 없더라도 데인저러스 플레이 할 때 간접 프리킥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로 방해 접촉 없이 진로 방해했을 때, 그 이제 언어적으로 좀 욕설이 있거나 이럴 때 간접 프리킥 줄 수 있고, 그리고 골키퍼가 공을 던지거나 찰 때 그거를 그 공을 차거나 아니면 이제 방해를 했을 경우에 간접 프리킥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길게 얘기하면은 골키퍼 백패스 잡았을 때 그때도 간접이지. 뭐 판타는 앞에서 슬쩍 직접 걸어가지고 연락하고 줬거든. 근데 그게 두 번째 연락하는 그 다음 게 저도 사실 헷갈렸는데 이게 그건가요? 박진환이 짜면 안 되니까 빨리. 이게 그건가요? 아니 백패스 했을 때 이게 백패스 했을 텐데 원래 백패스가 머리나 가슴 이런 거는 허용이 되잖아요. 발만 안 근데 돼.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예전에 봤었는데 일부러 공을 튕겨가지고 머리로 친 다음에 패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패스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되는데 예전에 그 페리시치가 공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머리로 툭툭 한 다음에 그 골키퍼 때 패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룰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또 간접 프리킥을 줄 수가 그래? 있어요. 네. 나는 그게 되는 줄 알고 했어. 근데 뭐 저희 여기서는 거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그거 뭐 백패스도 거의 안 하는데 뭐 그거 뭐지? 아니, 혹시 그러면 백패스 했을 경우 골키퍼가 골 라인에서 공을 잡았다. 그러면 어디 그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아니 간접 프리킥은 골 라인이면은 그 골 에어리아 그 라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박스가 두 개 있잖아요. 음. 큰 거하고 작은 거. 만약에 큰 거 있는 데서 잡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면 거기 나와야지. 고전에서 선까지 나와. 선까지는 그 작은 데서 페널티 에리어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선까지 선까지 나와서 골 에리어 안에서 했으면 골 에리어 라인까지 나와야 되고. 그 조그만 데서 잡았을 때는 그 조그만 그 맨 위에 선 있고 거기까지 나와서 거기 그 조그만 그 저 위에 거기 그 라인 해가지고 그 아래 있으면 거기까지 다 언제 나가는 거야? 박스 안에서 바로 앞에서 나가고 근데 그 그게 6야드 라인이거든요. 조금 데서 그러니까 6야드 라인에서 perpendicular 그쪽에서 아니 통과돼. 그전에 보니까 공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간접 프리킥을 딱 주니까 거기다 딱 놓고 딱 저고 딱 세웠고 골이 들어가고 골을 인정을 해버렸거든 그때 시합에서 내가 그걸 봤다고. 근데 그 심판이 그걸 몰랐나 봐. 그러니까 그냥 간접 그러니까 실수로 이제 골키퍼가 여기서 그냥 공을 2, 3m 앞에서 잡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심판이 간접 프리킥을 준 거야. 거기다 바로 옆에다 하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차니까 그냥 들어가 버려갖고 그 골로 다 인정이 됐거든. 그리고 좋은 질문이네. 그리고 백패스가 언제만 성용이 되냐면 발도요 이런데 맞으면은 백패스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 신발 있는 부위를 건드려야 돼요 볼이. 그래야지 백패스가 성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백패스가 승리이 된다는 게 반칙이 승리된다는 거야? 반칙이 성립될 때는 이 신발 부위를 터치를 해야 돼요. 발까지 발목 안으로 맞았을 때. 신발을 안 맞추면은 무릎으로 줘도 상관없어. 무릎으로 차가지고. 통통 튀어가는 거 이렇게 무릎. 다이빙으로 헤딩해가 주는 그런 거는 괜찮잖아. 무릎으로 차도 넣어도 돼요. 의도적으로 튕겨서 발만 안 다니는 거. 무릎으로 차도 심판을 골키퍼 노려야 잡을 수 되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발 부위만 안 맞으면 돼요. 많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이 디테일하게 나간다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한번 심판 교육 받으면 진짜 모르는 룰을 엄청 많이 안되니까. 그래서 평 축구 생활에 도움이 돼요 이게. 알고 하시면은 더 플레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그 실패하는 것도 많이 됐을 거고. 이제 보면서 이제 심판 어떻게 심판 판정하는지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제 게임 보면 이제 그거 많이 보게 된다. 만약에 내가 골인데 골킥을 하는데 골킥 잘못 차가지고 내가 공이 찬 게 우리 공으로 들어갔어. 그럼 그걸 어떻게 인정해 안 해? 골킥을 내가 찰라 그래. 근데 자기가 자기 골 자기 골대에서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골이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인정되겠는데. 안 돼.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골킥을 찼는데 잘못 차가지고 자기 골로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잘못했어? 누구 맞고 들어간 거야? 아니 맞고 아니요 잘. 스피닝 하여튼간 바지를 해서 뒷발 맞고 들어갈 수도 나는 근데 그 이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저거랑 관계 있는 것 같아.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갬블링 하는 거 관계 있는 것 같아. 의도적인. 갬블링 하는 거 관계 있는 것 같아. 그게 아, 그럼 일부러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 매스하면 되네. 그러면 코너킥이야. 그럼 그렇게 스로잉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코너킥이야. 그거 하면은 그 골이 인정이 안 돼. 코너킥이 돼요. 이거 중요하네. 브리킥에 3명 또는 그 이상 수비 선수가 벽을 연습 경우 상대편은 그 1야드 떨어져 있어야 돼. 그 벽에서부터 공격 선수들은. 다음 장이. 네. 간접 프리킥 나머지 다 할게요.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키퍼가 3분 이제 남았어요. 볼을 6초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간접 프리킥 줄 수 있고요. 골키퍼가 그리고 공을 방출했을 때 다른 선수가 터치 안 되거나 안은 볼을 손이나 팔로 다시 터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2번 터치하는 경우 오는 거죠. 그 경우는 박스 안에도 박스 안에서도. 네. 그리고 밑에 상황 이후에 골키퍼가 손 발 터치했을 경우 이게 백패스 첫 번째 동료 선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에게 킥한 경우 이게 백패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료 선수가 트레인했을 때 바로 잡을 경우 이때도 간접 프리킥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프리킥에서 만약에 어떤 선수는 누가 10야드를 했고 어떤 선수는 그냥 자기가 놓고 쳐버렸다. 그러고 인플레이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심판은 누구를 아무나 그 10야드라고 한 사람은 뭐 주장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아무나 10야드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공을 차는 진영이 텐야드를 요구를 했을 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10야드를? 수비팀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공격수들은 아무나 주장이나 뭐 저기 아니 보통 차는 사람이 보통 차는 사람이 그걸 요구를 하죠. 다른 사람이 막아주고 공 차지 않은 사람이 어쨌든 요구하진 않죠. 요구를 안 했는데 아니 요구를 안 그러니까 했는데 찰 수 있어요. 내가 찰라고 내가 직접 찰라고 딱 그랬는데 요 옆에서 누가 10야드 그랬다. 그러면 근데 플레이가 됐어요? 그래 플레이가 됐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이 텐야드 주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 했으니까 플레이가 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인플레이가 계속 되는 거야. 보통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 위스를 할 때까지 차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그 전에 만약에 차면은 그러면 끝난 거죠. 지금 형이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안 차더라도 누군가 그 상대 저 공격하는 팀에서 탄야드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요구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내가 위스를 할 때까지 누가 했든지 상관없어요. 이거 찰라고 몰라. 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편이 10야드 그러면서 막 오는 거야. 그러면 근데 형이 놓고 찼으면은 그냥 플레이가 텐야드 되는 되는 거 경우가 그러니까 없죠. 차는 사람의 여기서 뭐 떠들어서 상관없어요. 그냥 플레이 해버리고 냅둬야 내가 돼. 만약에 또 들어갔고 이 사람 말 듣고 내가 10야드 주고 싶다 그러면 냅둬야 찼다고 돼. 거기서 또 근데 만약에 욕을 했으면 심판이 그럼 얘기를 위스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보통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까지 할 때까지 해야죠. 근데 그 전에 막 찼으면 뭐 심판이 아무 안 하면 끝난 그러니까 거죠. 수비가 제일 중요한 게 그 공을 막아야 돼. 막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야 돼. 막는 게 아니라 심판 얘기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골을 한 2번 넣었어. 장훈현이 그거 팩을 좀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거 잘 몰라. 프리킥 요거 하는지 안 할 때 좀 중요한 거 하나. just called it. 3명 이상이 이제 벽을 형성했을 때 벽에서 원야드 무조건 떨어지셔야 됩니다. 벽 방해하려고 벽에 딱 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원야드 떨어지라고 항상. 아니 저게 우리 있을 때 막 여러 명 있을 때 그 여러 명 선상에 같이 막 서 있잖아. 그러니까 원야드 떨어져서 해야 돼요. 같은 팀이 서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른 팀이 거기에 들어와서 많이 쓸 알.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원야도 떨어져야 된다. 그 다른 팀. 공격팀이, 이거는 3명 이상일 때만 적용이 2명일 때는 적용이 안 되잖아. 이제 옐로우 카드일 때 이게 딜레잉 오브 더 플레이인데 그 플레이를 다시 시작할 때 지연을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프리킥 할 때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발을 뻗거나 몸을 막 움직여서 막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도적인 경기 재개를 지연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되지 사람들이 일부러 서 있다가 발 막 내미는 경우 있잖아요. 찰 때 그건 무조건 옐로우 카드예요. 많은 경우가 있지. 편년 안에서 탐은 테니스 안에서도 요구하지 않으면 바로 안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탐은 그래. 내가 탐이 프리킥이잖아. 근데 내가 한 1야드 앞에 서 있어. 그냥 너무 빨리 플레이 안 하려고. 근데 나한테 공을 차 나한테. 그럼 얄로 카드 가만히 있으면 받으라고. 괜찮은데 발을 내밀었으면 나안 내밀었어. I just stay there. 내가 됐어? 항상 그래 얘가. 그렇게 일부러 없는데 하려고 아니야 하시는 아니야. 거죠? 아니, 왜냐 그게 얄로 카드라고 계속. 어느 정도. 그다음 이제 전혀 없는데. 항의가 있을 때 항의했을 경우에 옐로우 카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항의가 어느 정도 지나칠 경우에. 그리고 그러니까 심판 허락 없이 경기장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의도적으로 떠날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교체할 때 많이 나가기도 전에 들어와서 플레이하죠. 그 옐로우 카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롭볼, 코너킥, 프리킥, 스트로인 할 때 그 정해진 거리만큼 안 떨어졌을 때 떨어지라고 해도 안 떨어졌을 경우 그때 이제 밑에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제가 정하고요. 드롭볼은 4.5야드 그러니까 3m 그냥 4야드 아니면 5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너킥, 프리킥 다 10야드고요. 스트로인은 2m.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반칙을 한 경우 이제 게임 보시면은 한 사람이 파울 계속 하는 경우 있잖아요. 구도를 경고 주고 계속 또 했다 이러면 옐로우 카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헐리우드 액션 했을 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도중에 골키퍼가 주심이한테 허락 안 받고 골키퍼 바꿀 경우 저희 이심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레클리스 매너이 그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 때 파울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플레이를 중단시키려고 파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옐로우 카드 줄 수 있습니다. 심한 파울로 인해서. 골리는 꼭 옷을 자기 선수하고 틀린 걸 꼭 입어야 됩니까? 네. 헷갈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골리가 내가 이제 풀백 보고 있다가 골리가 이제 뭔지 있었고 나갔다. 그럼 내가 이제 골리 본다고 주심한테 하면은 그러면 옷 다 갈아입을 때까지는 또 골리를 못 보는 거야? 원래 그냥 쳤으면 바꿔 입으면 돼요. 시간을 줍니다. 골이 체인지하는 시간을 줘요. 골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보호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른 색깔의 옷을 입냐면요. 골키퍼는 손을 쓰잖아요. 보호를 근데 위해서. 똑같은 색을 입어서 손을 썼는데 이게 똑같은 색깔 이게 골리가 손을 쓴 건지 수비수가 손을 쓴 건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골리가 이게 바꿔 입는 거죠. 그다음 이제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핸드볼 했을 때 이제 유망한 공격을 저지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옐로우 카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골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반칙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근데 그 예외가 있는데 페널티 킥을 선언했을 때 플레이를 시도하다가 골에 대해서 이제 그 시도했을 때 반칙을 했을 때 주심이 페널티킥을 줬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페널티킥 자체가 페널티이기 때문에 카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카드를 줄 수도 있지만 페널티킥을 주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다시 설명해. 그러니까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반칙을 하면은 페널티킥을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옐로 경고성 반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페널티킥 안에서. 근데 이제 페널티킥 자체가 페널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카드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중 처벌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거의 동시에 주던데. 근데 그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서 퇴장성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퇴장을 주지 않고 페널티킥과 옐로 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다 주던데 두 개를 동시에. 나는 아니야. EPL에서 많이 안 봤어. 안 근데 주더라고. 왜 안 예를 들어서- 주지 했는데 나도 그 생각을 근데 그냥 일반적인 파울을 했을 경우에 페널티 에리어에서 일반적인 심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파울을 했을 경우에 옐로 카드를 줄 수도 있고 페널티킥을 줄 수도 있고 그거 또 선별해가지고 줄 수 있구나. 골 들어가는 거 현대적 했을 때는 레드 카드. 그 밑에 보시면은 네. 페널티킥을 주고. 이제 볼 플레이하다가 반칙으로 상대편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을 때 그때 이제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그때 페널티킥을 주면은 이제 원래는 카드를 줄 수도 있지만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줄 수도 있지만 페널티킥을 주어지기 때문에 옐로 카드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거의 레드 카드 페널티 주고 레드 카드 안 줘. 잘안 페널티가 뭐 옐로 카드 줘. 들어가는 거 손으로 잡으니까 그런 레드 거는 또 주던데. 다른 그거는 네, 레드. 그건 레드입니다. 맹백한 골일 때. 네, 명백한 쪽. 그건 특별한 거. 그리고 핸드볼로 득점 시도를 했거나 득점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옐로 카드를. 그러니까 공이 들어가거나 만약에 막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레드 카드가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는 옐로 카드. 그리고 여기 옐로 골로 카드 인정을 하면서 레드 대신에 옐로로 준다 이거지. 네. 그리고 여기 옐로 카드에서 하나 아까 태수가 지속적인 반칙을 한 경우에서 설명할 때 한 사람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옐로 카드 완다는데 한 가지 빠진 게 하나 더 할 게 뭐냐면요. 태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야. 이 선수가 잘하는지 다 알아. 다른 팀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경기를 많이 하잖아. 어두둑으로. 그래서 내가 가서 파울을 한 번 해. 그리고 또 탐이 와서 또 파울을 해. 그리고 또 진한이가 와서 얘를 또 파울을 해. 절대 안 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면은 계속 어떻게 돼? 병원에 실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의도적으로 얘를 지금 파울을 하는 거니까 어느 선까지 심판이 이걸 허락을 할 거냐 보면은 보통 세 번째 하는 사람을 잡아서 옐로 카드 줍니다. 여기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5분을 뛰지 않으니까 그게 더 우리 20분씩 뛰고 끝나니까. 알고 이거를 있어야 1시간 동안 뛰칠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관계가 있어. 한 1시간 동안 뛰잖아. 그다음 경기장을 성준이 떠나서 밖으로 나갈 도중에 볼 플레이할 경우 이제 선수 교체한다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공이 오니까 플레이하는 경우 이럴 경우 옐로 카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골키퍼가 이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골키퍼한테 그 패스할 때 그거 발 아니고 다른 부분을 일부러 막 해가지고 패스할 경우는 옐로 카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패스할 때 머리나 가슴이나 무릎 이럴 때. 그리고 그 말로 저희도 그거 이거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말로 상대방 혼동 주는 거 이거 할 때 옐로 카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레드 카드 다음 회장성 반칙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핸드볼 반칙으로 상대팀의 득점이나 혹은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을 때 손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제 퇴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백한 득점 기회 상대팀이 연구하고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게. 골 들어가는 거를 막는 거냐. 파울로 막는 거죠. 골을 명백한 손으로 막는다거나 뭐 파울로 막았을 경우. 핸드볼 손으로 막는 경우. 한 가지 질문.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데 공 패스든지 공이 센터링이 오는 걸 뒤에 있는 사람이 마이볼을 외쳐가지고 앞에 사람이 그 미스를 해주잖아. 자기 팬이 줄 알고.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속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마이볼 하는 그 콜이 반칙이더라고. 여기 지금도 그런가? 마이볼을 부르면은 미스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마이볼이라고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한테 플레이를 방해를 주는 경우. 그런 거는 속이는 거지. 상대방을 속이는 거지. 이게 그런 게 바로 뭐냐면요, 언스포츠맨. Yeah, that is unsportsmanlike.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내볼 아닌데 내볼이 너네 앞에서 그때 내볼이라고 하면서 속이는 상대방으로. 그러니까 내 앞에는 우리 편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여러 명이 있잖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이볼 하고 하니까 우리 편만 그 미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써가지고. 근데 목소리를 딱 들으면 자기 틈인 게 아닌데 마이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스트라이커인데 제가 가끔 하는 건데
이제 미드필더가 공 잡고 있는데 제가 뒤로 패스해 근데 뒤로 진짜 That's 패스했다. unsportsmanship. That's unsportsmanship. 옐로 카드 It's 받았는데 unsportsmanship. 다른 저는 팀한테 너한테 의도적이었지. 패스를 하라고 나한테한테 뒤에 줘. No, that's 근데 unsportsmanship. 줬어. 근데 마이볼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아이고, 반칙으로 이거 내가 많이 이거. 당한 적도 있고 하더라. 근데 수비가-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는 근데 거야. 수비가 그걸 듣고 공을 흘렸다는 거는 수비를 안 하는 잘 못하는 거좀 거야. 찔찔한 거죠. 근데 수비 아니 수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팀은 상관없죠. 우리 팀은 흘려도 상관이 없죠. 우리 때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도 썩는 거지. 근데 그게 속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쏘는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딱 그 상태가 일어나면 대충 다 알아요. 이게 얘가 무슨 뭐 그런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뭐 마이볼 같은 거 갖고 심판이 뭐 옐로 카드 뭐 줄을 그러갈까? 옐로 카드가 아니고 반칙을 준다. 그러니까 반칙을 주든지 뭐 근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그렇게 하면은 언스포츠맨. 어린아이들은 사용률이 가끔 선대잖아.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 막 가다가 보면은 심판한테 안 들리게 공 잡을 때 막 조용히 소리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번 저거 너 그거 한번 다시 하면 옐로 카드 줄 수 있다고. 그건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들 그거 뭐 영식이가 그래. 영식이가 그래. 그만이 아니야. 경호도 그래. 경우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공 뺏으려고 못 치는데 좀 살살하라고 말 싫어하고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고. 축구하면서 못 치는 거. 경우 같은 거는 좀 약간 남다른 게 걔가 뭐 크게 다쳤기 아이노. 히스테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난 경우 근처에 가지도 않아. 같은 팀이잖아요. 말이 돼. 누가 다치게 한 사람 있잖아. 다치는 거 겁나고 하면 축구하지 마라 그래. 답은 그거밖에 없어. 몸을 키워가지고 지 몸을 세게 하든지.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밑에는 되게 다 심한 반칙했을 경우, 깨물거나 침뱉은 경우, 난폭한 행위, 공격적인 모욕적인 욕설 이런 거. 누구한테 욕하는 경우. 그다음에 옐로 카드 2개일 때 싸움했을 때. 이런 거는 다 쉬운 거기 때문에. 그다음 그거 레드 카드 알죠? 심판한테 욕하면 direct red card. 네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 욕하는 그러니까 카드. 그거 기억하세요. 욕은 바로 야, 심판한테뿐만 아니고 선수한테 욕해도 그거는 맞아. 레드카드. 무조건 욕을 하면 좀 레드카드. 잘하게 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 진하게 가끔 가서 빡빡 잘하거든. 아니, way. 욕을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죠.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건 애들한테 나만 자기 하는 팀한테 하면 넥스트. 자기 팀한테 하지 마. 그다음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경우 이게 되게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퇴장을 줄 수도 있고 경고를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퇴장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가 핸드볼 반칙으로 아까 했던 거죠.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을 때 어디서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했더라도 뒤에 만약에 사람이 없는데 골키퍼가 나와서 손으로 막았다. 퇴장이죠. 그러다가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상대 선수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는 반칙을 해서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을 때 근데 그 반칙이 막 의도적으로 얘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얘 공을 뺏으려고 정확히 뺏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반칙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는 페널티킥을 주고 퇴장 대신에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외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명백한 득점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파울하는 경우 뭐 일부러 파울한 잡아당기거나 뭐 그냥 다리 일부러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이런 경우는 다 퇴장입니다. 여기서 명백한 골 찬스라는 말은 마지막 수비수가 제껴졌을 때죠.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그때 있을 경우 못 가게 막 옷을 잡아 당긴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골 찬스를 디나이 하나 보기 때문에 레드 카드가. 네.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를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제가 뭐 나중에 찾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심의 역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제 진짜 시합일 경우라서 다 넘어가고 특히 이제 다친 사람 있을 경우에 주심이 경기 꼭 중단하셔가지고 다친 사람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시고 그 선수가 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치료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 갈 것인지 잘 판단해서 주심이 영상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신가드 저희는 신가드 같은 거 꼭 체크해 주시고 그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될 것 레프의 같아요. 역할. 그다음 부심의 역할도 사실 그 주심이 같이 하셔야 돼가지고 그 다음도 같이 볼게요. 일단 뭐 코너킥, 골킥, 드로인 이런 거 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옵사이드 그리고 선수 교체 요청하는 거 다 받아들여서 이제 어차피 저희는 중간에 한 번씩 바꾸니까 그거 해주시고 내가 거기 코너킥에서 여기 중간에서 서 있을 수 있었잖아. 네? 그 기억나? 제임스 얘기 또 하고 있어 너.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그런 경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선수가 심판 보고 위치를 바꾸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 그때는 너가 중간에 있었다면서. 아니요, 위치를 그러니까 바꾸라고 원래는 아니, 중간에 있는 아니, 거야. 중간에 아니야. 나와줘. 아니야. 골포스트하고 아니야. 여기 중간에 있었어요. 아니가 선수가 코너킥 할 때 바들이 돼가지고 움직이라면 움직여줘야지. 움직여줬어 뒤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코너킥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뒤로 뒤쪽으로 와줘야지. 상관없어. 거기서 받는 그러니까 좀 걸릴 수도 있어. 아니 옆에가. 그러니까 킥을 하는 때 라인이 한 중간 정도 2m를 이렇게 2m를 있으면 빠졌어. 그건 좀 그러잖아. 그래도 돌아갔다. 근데도 그러니까 더 뒤로 근데 가라고 그게 했대. 근데 걔가 차기 전에 더 뒤로 가라고 하는 거야? 아니 뒤로 가라고 했대. 자기 뒤로 가라고.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제임스는 지나간 네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몰랐던 거고 무조건 뒤에 있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어서 맞아. 너보러 뒤로 가 있으라고 맞아, 하는 맞아. 거야. 그래서 내가 피해 주라고 해서 내가 피해 줬어. 2m 한 2m. 됐어, 그거 벌써 다 끝났어. 그거를 설명하는 거지. 그거 할 수 있다고. 왜냐면 파울하는 거를 내가 자세히 보려고. 이게 2심제니까 그게 가능해. 3심제는 그치 그렇게 할 필요 할 필요 없지. 가운데서 안 보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너무 경우는 유능한 심판이야. 선수가 주심한테 그 위치를 갖다 자기가 공차는데 좀 걸리적거리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보통 해주는 대로 비켜주는 근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저희는 네. 그러니까 이 축구장에서는요 선수들이 왕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들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욕을 했을 때 뭐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은 심판이 그냥 욕을 들어주고. 너는 심판이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 얘는. 그래가지고 문제야. 너는 그게 주인공이 아니고. 리퀘스트를 아니고 명령을 했어. 알았어, 너한테 틀린 점이 이게 파킹 잡고 그랬어.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 말이 뒤로 안 돼. 파킹 잡을 때 네가 뒤로 가 있었는데 그랬어? 뒤에 안 갔다니까. 그게 문제지. 여기 뒤로 안 가지. 아니 비켜줬는데도 뒤로 파킹 잡고 있까? 뒤로는 안 갔지. 뒤로는 안 갔어. 뒤로 가는 아니 뭐. 뒤로 안 갔지. 그냥 거기서 조금 붙었다는 거야. 좀 아래로 내려갔지. 그러니까 뒤로 포킹이었죠. 그랬지. 아 자기 뒤로 오라는데 네가 뒤로 안 갔다고 뒤로 파킹을 잡고 그러니까 제임스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심판이 거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너가 그러면 가서 익스플레인 해줘야지. 내가 I explained to him.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어. 됐어.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그걸 또 야 이거 다 리코딩 되는 거야. 하지마. 그거 잘라. 뭐 자를 것까지. 네. 페널티킥 할 때 골 킥되기 전에 골키퍼 움직이는지 보시고 누가 안으로 들어왔는지 보시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니까 골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사이드에서 봐주시고요. 골키퍼는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공 차기 전에 무조건. 근데 앞으로는 좌우로는 그 좌우로는 선상에서 차기 전에 유튜브에 올려놔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코너킥 찰 때 그 깃대 움직이는 거 안 반칙.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만약에 그걸 갖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옐로 카드. 연락 받아주고 계속 하는 다시 거야? 올린대로 나와야죠. 놓고 그냥 차는 거야? 아니면은 뭐 공격이 바뀌는 거야? 아니요, 그냥 아니. 카드만 주고 다시 코너킥 계속 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 뭐 우리끼리 차는데 옐로 카드는 안 줘요. 야 우리 건들지 야, 말라고. 그러니까 룰이 어떻게 되냐? 야 우리 건들지 플랫도 못해요. 플랫도 없어. 깃발을 건들지 못해요. 옛날에 있었는데. 깃발을 건들지 못해요. 아니 같은 맞서 골대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데 거기 그게 운동장의 팔 그건데 만약 골대로 움직이면 그러면 옐로 카드 아니겠어? 시설물. 네. 다음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낼게요. 근데 다 심판 안 보신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2심제니까 부심 위치에서 항상 보는데요. 항상 옵사이드 라인 거기 마지막 수비 선상 세컨드 라스트에서 서 있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프리킥 할 때도 항상 그 업사이드 라인에서 서 있으셔야 누가 업사이드인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시에는 코너킥 라인에 서 있어서 공 나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끊는 소리 같아. 골킥 할 때는 골 에어라인에 있다가 골키퍼가 골킥이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옵사이드 라인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꼭 업사이드 라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꼭 라인에 안 있어도 되고 이심제니까 안으로 살짝 들어오셔도 돼요. 잘 안 보인다고 하면 수비 방해만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수신호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사이드 할 때 이제 간접 프리킥은 무조건 업사이드 아니더라도 모든 간접 프리킥 다 밀어 두시면 되고 그 디렉트 프리킥은 어느 쪽 공격인지 그거 공격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 코너킥 할 때는 중요한 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코너킥 그 차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쪽 멀리 있다고 해서 저쪽 멀리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 쪽으로 표시하면서 코너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야? 그리고 골킥은 무조건 이 수신호는 그거예요. 인드랙 말고는 어디로 차야 되는지 골킥이면 골 라인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골킥이 차는 거예요. 또 코너킥이면 코너킥, 드로인이면 어느 쪽으로 드로인할지 꼭 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왼손 왼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중심이 가리키는 형 맨날 이러고 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킥이면은 골대를 가리키고 코너킥이면은 플래그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골이면은 헤프라인을 가리키고 골이 선언되면 다시 시작하는 방향이 센터. 그게 중요해. 그세 개만. 골이면 센터 방향으로. 골이 났을 때 휘슬을 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되도록이면 휘슬을 안 되는 건 불면은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는데 아니 내가 알고 있기는 뭐 안 되는 건 그런데 없는데. 틀림을 이야기해주고 골이 났을 때 휘슬을 불면은 파울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만 중앙 보통 그 서클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안 부는 게 그리고 밖에 나갔다고 막 다 휘슬 부는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갈 때는 굳이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근처에 뭐 나갔다 말다 해가지고 나가 확실하면은 그때 휘슬을 부르지. 뭐 저 멀리 나가는데 굳이 나갔다고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밖에 나갔다가 다 부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터치하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갔다 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갈 때 그때는 이제 불러가지고 휘슬을 한번 회심을 해주면 되겠다. 예.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새는 휘슬을 많이 안 부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비에스하게 골 들어간 거는 그냥 손 신호를 딱 해주면 다 알고 뭐 드로잉도 다 이렇게 신호를 다 알고. 내가 그 잘하는 심판한테 내가 내가 잘 본 거예요. 호각을 휘슬을 불면은 파울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지 말고 수신호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불면서 들었어요. 손신호를 해주면 괜찮죠. 근데 손신호를 안 하기 때문에 휘슬을 불었을 때는 이게 파울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신호를 같이 해주면 상관없어요. 골 됐을 때 휘슬을 불지 말라고. 아니 원래 나는 안 부르는데 뭘 그러니까 골하고 골 넣었다고 여기 그냥 센터로 그냥 딱 부르는 거죠. 그거는 말이 돼요. 안 불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보통 선심들은 골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거기서 뛰어가지고 중간으로 가. 그러니까 세러 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골이 된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지. 보통 다 골을 그러고 인정을 하는 거죠. 선수니까 그다음에 또 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런 수신호 같은 우리도 그렇게 거는 하면 되겠네. 그러면 골 하잖아. 그럼 그 뛰어가지고 중간으로 뛰어와. 그러면 골이 인정하는 거야. 저희는 이제 공식 경기는 아니니까 말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수신호는 집에서 많이 익히시면은 간단한 것들은 그 수신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수들한테 혼란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심판 보면서 좀 팁 같은 거 여태까지 보면서 느꼈던 거 성수님이나 뭐 준환이 형, 탐 형 더 해주셔도 되고요. 그 휘슬 빨리 아까 안 부는 거 그거랑 이제 반칙 장면 정확히 못 봤을 경우에는 일단 스탑하고 두 분이 합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 그래야 그거 좋은 거 같아. 좀 선수들한테 불만이 많이 안 나고요. 좋은 거. 그리고 만약에 모든 심판들이 다 정확히 못 봤다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한테 못 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이게 드롭볼 같은 걸로 다시 스타트 해주시거나 이러면은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의하면은 꼭 싸우지 마시고 설명. 아니 그리고 그거 우리 저거 축구야.
그 뭐지? 캡틴 알베드 줄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캡틴 알베드도 있어? 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좋아. 캡틴만 만약에 컴플레인 알기할 수 있고 만약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이 2번 이상 하면 그냥 옐로 카드 주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좋다. 어? 캡틴 알베드. 캡틴이랑 팀장. 캡틴이 팀장이지. 근데 만약에 팀장이 나가서 그러면 야 그러니까 매군 팀장은 오, 내가 멋있어, 사람 멋있어. 안장 매군. 멋있어. 지금 태수 이야기한 거에 이야기를 보태자면은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 이 지금 심판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봐오면은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번복을 안 한다고.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거 자기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번복을 안 한다고. 그래 우리는 지금 친선 이런 친목 그 축구 팀이기도 하고 또 서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꼭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번복하고 번복 전에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으면은 다른 심판하고 상의를 하든지 각 조장을 캡틴을 불러다가 4명이서 상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힘든 게 자기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전부 노력을 하는 앞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것 같아. 그냥 진화가 제일 많은 게 진화할 때 그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3심제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쉬는 팀이 없기 때문에 3심제를 못하거든요. 3심제를 못 보고 그래서 자기가 뛰는 팀이지만 자기가 그 팀을 또 심판을 봐야 되는 경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자기 팀이라고 해서 시도하는 건데 거기에다 페이블 같은 거 주면 안 되고 일단 공정하게 무조건 공정하게. 그러니까 탐이 좀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좀 해봐 좀. 아니 자기가 남의 팀이라서 이기니까 그렇게 봐준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 항상 그래. 그리고 그렇지 않아? 3심제하고 2심제하고 좀 다른 게 3심제가 할 때는 무조건 가운데 있는 주심이 대장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시간 관리면 서브로 다 관리를 한다. 근데 2명 있을 경우는 누가 관리하는지를 누가 한 명이 관리를 근데 해야 어느 되거든. 쪽에 좀 그 있잖아. 그쪽 상황이라도 두드리면 그쪽에서 보는 사람을 갖다 먼저 얘기를 들어야. 아니 그러니까 해프라인에 이쪽에서 그렇지. 일어나면 이쪽 사람이 주저하게 되고 이쪽에서 이쪽 사람이 그렇게 돼야 이쪽 사람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그 얘기를 왜냐면은 하면 꼭 여기만 있다고 저기만 다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쪽 라인에 있는 거는 쫓아내 아니, 볼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되. 근데 원래 근데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랩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 예. 근데 잘 보이는 왼쪽에 있는데 사람이 콜을 할수 보통 여기서 보지만 여기 근데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건 보기가 힘들어,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여기까지 만약 저쪽에서 일하면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를 좀 봐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컴플레인 할 때 왜 저쪽에 있는 사람이 경기장이 일거 없냐 경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면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선심이 반대쪽으로 잘 왼쪽. 보여주잖아. 지금 2명이 있으니까 여기 반에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쪽 반만 보고 이 사람은 이쪽 반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 선 라인까지 다 봐줘야 돼요. 그렇지. 여기 라인 다 봐야 되고 이쪽 라인 다 봐줘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가 여기서 막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기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안 보일 다 수가 있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사람이 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쪽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사람이 거의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더 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여기까지 와 있다는 뭐 확정 못하지만 하여튼 뭐 대체로. 수비수 세컨드 레스 수비수가 있는 라인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근데 하여튼 이쪽에서 보는 것보다 이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은 앞으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보는 사람 많이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저기 대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수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 관리하고 저기 수업 관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메인 역할을 메인 역할을 하는 걸로. 그럼 메인 레프리를 그럼 저쪽으로 하자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 저기 이 벤치 수업 있는데 벤치 있죠? 거기 있는 사람이 메인을 하자 이쪽에 그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게 원래 그렇게 하거든. 자, 벤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30분 뛰는데 15분에 한 번 서브를 해요. 그리고 심판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까요? 내가 만약에 어느 팀 할 때 심판을 보게 되고 이런 거. 형이 어느 팀 하냐고? 자기 팀하고 다른 팀 할 한 명씩 때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한 명씩 보는데 1시간 아니 30분 30분. 30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네 팀 한 명 나오고 그 다른 반대 팀 한 명 나오고. 나와서 30분 경기를 다 보는 거야. 그리고 그 30분 경기 본 사람은 나머지 3게임은 계속 그냥 해요. 다 서브 없이 그 사람 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시간 동안 그리고 엄청 뛰게 돼요. 그리고 30분 경기하는 동안에 15분 한 번 서브를 하는데 25분 한 번 서브 할 때는 쉬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맞춰서 나가고 아시겠죠? 5명 쉬고 있으면 5명이 다 들어와야 돼. 한꺼번에 그렇게 하려고? 시간이 있으면 4명이 쉬죠. 그래 5명 다 나와. 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할때 우리가 지금 인도 들어가면 거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네트가 있잖아.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 시작하겠잖아. 들어갈 때 거기에 걸려갖고 안 돼. 항상 그것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하면은 그 앞으로 나와서 해도 그러니까 된다고.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땡기가 못볼 수 없나? 아유. 그걸 우리 하루 이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어디 가서 될 거예요. 지난해 가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어딘지 알지 못했어요 그거. 항상 그게 해마다 문제가 돼. 그거 던질 수도 없고 안 돼. 그러니까 나와갖고 네트 끝나는 시점으로 나와갖고 거기서 얘기해. 그리고 그러니까 팀장들이 미리미리 심판 그날 30분 두 경기 보잖아요. 그 2명을 좀 미리 배정을 해서 일주일에 두 명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형이랑 그다음 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2주 연속 봐야지. 그러니까 3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9주에 보고 다음 주에 보고, 그러니까 좀 돌려서 하면은. 매주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3명이서 봐야 되잖아. 아니 심판 놓지 않았었어요? 여기 지금 못 나간 사람들은 그래서 비디오 찍고 여기 됐거든. 저기 다 됐나? 꺼도 돼? 자료